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이제 과거의 대한민국으로 돌아가기는 힘들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과거하고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으로. 특히나 뭔가 좀 자본이 없는 사람은 정말 힘들 겁니다. 자본. 그래서 자본은 쉽게 말하면 돈이죠. 돈과 능력이 없는 사람은 더 힘들 거예요. 원래 뭐 대한민국은 돈과 능력이 없으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힘듦의 레벨이 더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쉽게 말해 알맹이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맹이 자산. 빚만 있고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다 빚이야. 빚. 아파트도 빚이고 자동차도 빚이고 뭔가 컨텐츠를 소비하는 것도 빚이에요. 겉으로는 뭔가 휘황찬란하고 방송 히읗 히읗하십시오. 저녁까지 80일 남았네요. 아니 고맙습니다. 겉으로는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멀쩡해 보이는 것 같아도 속은 지금 완전 빈깡통이에요 지금. 네. 좀 가계부채는 계속 늘고 있어요. 그 젊은 사람들 중에 자산이 많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뻘짓거리만 해도 괜찮아요. 돈만 열심히 모아도 반은 성공이 아니라 한 4분의 3 정도 성공이야. 왜냐? 그만큼 삽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삽질.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알맹이를 보면 이 마이너스 자산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빚는 분들 점점 더 힘들어질 겁니다. 뭐 이건 이미 예정된 거죠. 이제 금리 올라가면 버티지 못할 분들도 많이 생길 거예요. 항상 보면 뉴스에서 이제 금리 올라가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가지고 있는 게 많은 분들은 사실 뭐 자산이 좀 있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빚 없는 분들은 사실 뭐 금리 올라가면 더 좋을 수도 있어. 왜냐? 예금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자 받는 재미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가 않아. 대한민국에 빚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르면 굉장히 좀 치명적이죠. 특히나 빚이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게 없는 사람은 앞으로 결혼이 힘들어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앞으로 이제 능력이 없는 사람, 몸만 오는 결혼은 이제 없습니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이제 취집으로 뭐 혼수만 하면 결혼할 수 있다 이것도 없어질 겁니다. 앞으로 뭐 남자는 이제 여자는 혼수 이런 문화도 없어질 겁니다. 없어져야 되죠. 사실 잘못된 문화 중에 하나죠.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고 혼수는 옛날 시간 똑같은데 이걸 퉁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취집으로 이제 결혼하려고 나오는 여자들이 멀쩡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멀쩡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시국에도 취집하려고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남자 돈 벌기 힘들다는 거 알고 집값 비싸다는 거 알잖아요. 이거 여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알잖아. 근데 왜 자신들은 왜 거기에 대해서 기꺼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 취직할 것 같으면 대학을 왜 나와? 취업 왜 합니까? 그냥 바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결혼식 나오면 되잖아. 뭐하러 돈 시간 씁니까? 맞잖아 여러분. 이제 남자든 여자든 대학을 다 나오고 일할 수 있는 세상이에요. 직장 다닐 수 있잖아요. 여자라고 해서 대학 못 나온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대학교 졸업하고 일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일해서 돈 모아서 뭐 남자는 똑같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결혼 비용을 지불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결혼식 나오면 혼수만 하거나 아니 몸만 나오려고 하시나요? 문제 있는 거잖아. 아직도 옛날처럼 가진 거 없어도 남자가 먹여 살린다. 남자 집안 가정이니까 여자는 집안 살림만 하면 된다. 이런 논리가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통할지 안 통할지 보면 알겠죠. 근데 통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봐. 남자들도 알겠지만 취직하러 나온 여자들 중에 괜찮은 여자가 없어요. 굉장히 이기적이야. 아니 생각해보세요. 아니 나이 먹고 결혼식 나왔는데 여자가 많이 벌어놓은 거 없어. 그거 자체가 문제 있는 거잖아. 문제 있는 거잖아 여러분. 왜냐하면 여자는 군대를 안 가니까 취업시장이 더 일찍 나올 수 있어요. 이건 팩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보다 훨씬 더 경제활동을 오래 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다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만큼 자기가 돈 관리를 못한다는 거잖아. 돈 관리를 못하는데 왜 경제권을 달라고 합니까? 자기 돈도 관리 못하는데. 그리고 모두 취직하러 나온 여자분들이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들은 뭔가 이득 보려고 하고 뭔가 희생하겠다는 생각이 없어. 결혼이라는 게 서로가 희생하고 존중하고 극복하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한쪽만 희생하고 자기는 희생할 생각이 없어. 그런 이기적인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많잖아. 그거 왜 받아줘야 되는 거야? 그리고 남자분들 최근에 뭐 설거지론, 마톤론, 도축론, 오팔 딜러론으로 인해서 개가천선이 됐잖아요.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과거의 취직결혼, 여자가 혼수하고 남자가 집을 마련하는 그런 결혼은 말 그대로 과거로 끝날 겁니다. 앞으로 결혼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직업적으로 뭔가 부족하거나 모아놓은 돈이 없거나 좀 경제력이 부족한 사람은 결혼 못합니다. 못해요. 설령 결혼한다고 하더라도 설령 여자가 있잖아요. 뭐 취직을 해서 결혼한다고 해도 뭔가 좀 결혼 생활 중에 이 모자란 행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혼하는 거죠. 네. 오래 못 사는 거죠. 이제 남자들이 이혼을 일찍 할 겁니다. 옛날처럼 뭐 이혼이 흠이 아닌 세상이기 때문에 남자가 참고 산다. 억울해도 남자니까 받아들이고 산다.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질 겁니다. 과거처럼 뭐 남자가 좀 가장으로서 존중 못 받고 돈 버는 기계처럼 살아도 이미 결혼했으니까 어쩔 수 없다? 받아들인다? 그런 남자들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 그렇게 살면 되려 남자들한테 욕먹습니다. 에라이 퐁퐁남아. 에라이 남자구시 못한 녀석아. 당신 같은 인간들 때문에 여자들이 자꾸 싸가지가 없어지고 개념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난 저렇게 살 바엔 결혼 안 한다. 저게 뭐냐 도대체. 이렇게 얘기하는 형국이잖아. 앞으로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남자가 뭐 참고 산다? 억울해도 받아들이고 산다? 그런 걸 좋게 보지 않을 겁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여자는 결혼을 하나의 복지제도로 해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복지제도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복지제도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려준 적이 없어서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꾸민 노동의 반작용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아무도 데려가지 않는다. 사실 요즘에 여자분들 보면 뭔가 뷰티에 거치장에 뭔가 옷이라는 느낌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것에. 그러니까 뒤가 없어. 뭐냐 하면 뭔가 겉으로 남들한테 행복한 척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꾸미는 것에 돈을 다 갖다 쓰는 느낌이에요. 거기에 모든 걸 다 투자하는 느낌이야. 굉장히 좀 무모해 보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투자해도 나이 먹거든. 나이 먹는단 말이야. 그리고 뭔가 뷰티에 돈 투자하니까 소비관념이 완전히 깨져버리잖아요. 지금 보면 여자분들이 뭔가 뷰티에 돈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명품도 뷰티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 거칠에 돈을 많이 써. 자기 능력이 맞지 않게 돈을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고 돈은 없어. 돈은 없고 자꾸 그런 내가 이만큼 꾸민 비에 돈을 많이 투자했다. 나 여기에 대한 보답을 받아야겠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온 여자분들 중에 괜찮은 여자가 있냐고요. 허영심만 강하고 사치가 심할 뿐 뭔가 남자한테 좋은 걸로 어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분들 아셔야 돼요. 여자분들이 앞으로 가진 게 없으면 특히 허영심이 심한 사람 결혼 못해. 못한다니까. 앞으로 명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여행을 자주 간다? 그런 사람이 결혼하는 거 많이 없을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미래 대비를 안 한 사람이고 컨텐츠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맡겨도 그 돈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또 쓸 거 아니야. 아니 돈을 제대로 관리해 본 적이 없는데 뭐하러 그 경제권을 줘야 됩니까? 참 웃기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기 돈을 관리 못하는데 경제권을 달라. 공동명의하자. 그게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이득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웃기게 뭐냐면 여자분들 정말 좀 사태 파악 못하는 게 아직도 가진 거 없어도 결혼하겠다 나온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 이런 사람이 어쩌다 한두 명이면 좋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뭐 결혼 소개팅이나 선자리 가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렇게 뭔가 좀 개념적으로 하자가 심한 분들 많아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나와도 남자가 예쁘니까 결혼해야 되니까 어떻게 책임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안 해. 왜냐, 결혼 잘못하면 남자 인생 골러 간다는 거 알기 때문에. 특히 여자가 하자가 심한 사람이 그런 남자 인생을 골러 보낼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이미 객관적 검증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자들이 저런 상태로 결혼하고 나와도 받아준 사람이 없어. 근데 난 문제가 그런 거예요. 저는 여자분들이 만약에 결혼 못하게 되잖아요. 이게 결혼 못하게 된 세상이야. 저런 여자분들이 결혼식 나와도 안 받아줘요. 안 받아주면 그만이잖아. 아니, 남자가 저렇게 나와도 안 하겠다 나오면 답이 없어요. 그럼 저분들은 이제 나이 차버리면 이제 결혼식장에서도 안 받아줘요. 제가 봤을 때 한 35세 넘어가면 결혼식장에 사실상 아웃이야. 그러면 지금 한국 나이로 89년생. 89년생부터는 이제 아웃이에요. 내년은 90년생이겠지. 그 나이대까지 갔다. 그럼 결혼은 끝났어요. 그럼 혼자 살아야 돼요. 그러면 혼자 살 준비를 했는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문제가. 여자분들이 그게 문제예요. 내가 가장 취약한 걸 얘기하자면 여자들이 앞으로 혼자 사는 분들 많이 생겨. 좋든 싫든 간에 많이 생깁니다. 근데 혼자 살려면 준비가 필요하잖아. 그냥 혼자 살린다고 그냥 살면 되겠지가 아니라 준비가 많이 필요해. 특히 남자가 준비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근데 준비가 너무 허술합니다. 너무 허술해요.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절대 다수의 여자분들은 대도시에 삽니다. 수도권이나 서울에 살아요. 수도권 서울에 살아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돈을 웬만큼 많이 벌어가지고 유지가 안 됩니다. 왜냐? 물가가 비싸거든요. 물가가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돈을 좀 웬만큼 많이 벌지 않으면 저축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수도권에 살고 있는 여자분들 저축을 못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왜냐? 수도권에서 일을 한다고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자분들이 일하는 그 서비스업과 사무직은 아무리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 일을 한다고 해서 돈을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수도권은 또 문제가 뭐냐면 일단 집값이 비싸요. 월세가 비싸죠. 그리고 수도권 앞으로 월세가 더 비싸질 겁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음식값도 비싸죠. 뭐 김밥이나 뭐 떡볶이, 순대 이런 거 비싸죠. 문제는 뭐냐면 거기 계신 분들이 또 결혼 못해. 지금 여러분 아시겠지만 서울은 출산율이 완전 박상이 났습니다. 아작이 났어. 참 웃긴 게 뭐냐면 서울의 젊은 남녀가 완전 밀집돼 있잖아요. 밀집돼 있는데 지방으로 결혼을 더 안 해. 네. 그러니까 젊은 남녀는 많지만 막상 저기서 결혼 안 하고 혼자 살 분도 무지하게 많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뭐 연애는 쉬울지 모르겠지만 정작 결혼까지 가는 건 지방으로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도권에 살고 있는 절대다수의 남녀는 앞으로 쭉 혼자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서울에 이제 자취한 여자분들 많잖아. 그럼 그분들은 앞으로 결혼 안 하고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야. 그럼 결혼 안 하고 살 준비를 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그 준비가 허술하다는 거예요.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그리고 나이 먹어서도 오래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자분들이 일하는 그런 다수의 직장들, 뭐 서비스업과 사무직은 종신고용이 안 됩니다. 평생 직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야. 보통 여자분들이 다니는 절대 다수 직장 어떤 느낌이냐면 결혼할 때까지만 다니고 결혼하고 나면 그만두는 직장이에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인지하는 그런 직장들은 대부분 그래요. 결혼할 때까지만 참고 다녔다가 결혼하는 순간 애 낳으면 그만둔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마인드 가지면 안 돼. 앞으로 좋든 싫든 계속 다녀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여자분들이 일하는 직업군이 사실 고용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앞으로 여자분들도 평생 직업이 필요합니다. 50대, 60대까지 일할 수 있는 직업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계산이 안 섭니다. 보통 여자분들이 아마 40 넘어가서까지 이제 일을 한다고 치면 서비스업과 사무직으로 연명하는 건 안 될 겁니다. 그럼 여자들도 몸을 써야 돼요. 육체적 노동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될까 아마. 앞으로 여자분들이 나이 먹어서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 남자들이 일하는 분야로 끼어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근데 과연 적응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까? 보통 여자분들이 남자가 하는 일을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죠. 안 하려고 하죠. 보통 여자들이 하는 일은 쉽고 편하고 몸 안 쓰고 안 위험하고 안 더럽고 깔끔한 환경에서 일하는 일이잖아. 보통 남자가 하는 일 중에 현장 일은 대부분 더럽고 위험하고 힘쓰고 다칠 수 있고 그리고 낮이든 밤이든 가리지 않고 빨간 날 때 일하고 그런 일이 많잖아. 근데 그런 일 하는 분야 중에 여자들이 일하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안 하잖아, 맞죠? 근데 여자들이 나중에 나이 먹으면 그런 일 해야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앞으로 여자분들이 마켓컬리나 이제 올리브영, 쿠팡 같은 데 일할 분들이 많아. 예. 근데 거기 아마 경쟁이 치열할 거예요. 나이 먹으면 이제 본인이 일했던 분야를 못 간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수도권 물가를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여자분들 혼자 살려면 월세 가지고 안 돼. 전세나 매매로 가야 되는데 이런 수도권 아시겠지만 남자도 집을 사는 게 힘들어요. 이게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빌라도 못 사. 굉장히 빌라가 비싸잖아요, 여러분. 그럼 못해도 오피스의 전세 정도는 마련해야 돼. 그러려면 한 1억 5천에서 2억은 있어야 됩니다. 목돈이 있어야 되죠. 근데 그 목돈을 못 만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이 먹어서 계속 월세야. 월세. 그럼 나이 먹을수록 월세 부담 심해집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버는 게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통계청에 나와 있는 만 40세 이상 여자분들의 중위소득은 한 220만원 정도예요. 220, 30. 거의 200만원 겨우 벌어. 근데 그거 벌어가지고 서울에 지금 오피스텔 월세가 70, 80만원이에요. 70, 80이야. 예. 역세권 있는 데는 거의 100 가까이 찍어요. 앞으로 더 올라가겠죠. 더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내가 만약 전세 자금이야. 그 월세 사이겠죠. 그러면 거의 주거비용만 반 넘게 나가는 거예요. 버는 돈에서. 진짜로. 거기다가 서울에 이제 배달음 시켜 먹는 분들 많거든요. 여자분들 중에. 요리를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배달음 시켜 먹으면 배달 음식만 해도 한 달에 4, 50만원. 아, 더 많아가지. 한 6, 70만원 나가요. 배달 음식만으로 끼니 해결하는 사람들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 2개 해결하면 끝이에요. 끝이라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 거야, 이게. 쉽게 말해서. 근데 왜 이 부분을 생각 안 하냐고요.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하게 될 겁니다. 내가 왜 나이 먹어 돈이 없을까? 내가 왜 나이 먹어서 커리어 못 쌓았을까? 이런 후회하는 여자분들 정말 많이 생깁니다. 정말로. 왜냐? 그동안 여자분들이 왜 커리어를 안 쌓았냐? 왜 돈을 안 모냐 하면 어떻게 결혼했기 때문에 어떻게 취직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그게 가능하다고 희망에 돌리는 사람 많은데 앞으로 그게 안 된단 말이야. 안 되면 여자를 또 커리어 쌓아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많이 모아놔야 돼. 근데 이거를 달성하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나이 먹어서 K 마케팅을 되면서 현실을 체감하면서 사는 게 어렵구나.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얘기를 해도 들을 분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직접 겪어보시면 돼요. 쉬운지 어려운지.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